그의 손길이 내 어깨를 스칠 때마다 온몸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고, 나도 아직 여자라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는데 말이다.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는 자장가 같았다. 윤서연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감싸며 70년 세월이 차곡차곡 쌓인 이 오래된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히 너무 컸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랬다. 그가 즐겨 앉던 갈색 가죽 소파에는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고, 그가 매일 아침 읽던 신문이 놓여 있던 거실 탁자 위에는 그의 안경이 아직도 그대로 놓여 있었다. 마치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기라도 할 것처럼. 여보, 또 하루가 가네요. 서연은 피아노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에 대고 말을 걸었다. 젊은 시절 찍은 그 사진 속에서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보고 있으면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시려오곤 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퇴근해서 여보, 나 왔어라고 외치며 문을 열고 들어올 시간이었다. 그러면 서연은 부엌에서 어서 와요. 저녁 준비 다 됐어요라고 대답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기억 속에만 남아있다. 휴대폰이 울렸다. 호주에 있는 딸 지원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잘 지내세요? 애들 돌보느라 바빠서 전화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건강 챙기시고 외롭지 않게 지내세요. 외롭지 않게 지내라니?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어떻게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을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차갑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저녁이 되어도 오늘 하루 어땠어라고 물어볼 사람도 없는데. 지원이가 바쁜 건 이해하지만. 말끝을 흐렸다. 딸도 자기 생활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다. 손자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사위는 잘 지내는지, 그런 소소한 일상 이야기라도. 서연은 차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 안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다른 집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 집들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있겠지. 그때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 언니, 집에 계세요. 이웃집 미영의 밝고 따뜻한 목소리였다. 서연은 급히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미영아, 어떻게 왔어? 언니 혼자 계실 것 같아서요. 요즘 너무 집에만 계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요. 미영은 서연보다 3살 어린 65세였지만 2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낸 같은 처지였다. 그래서인지 서연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거실에 앉은 미영이 서연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언니 요즘 많이 우울해 보여요? 이러다가 정말 병 날 것 같아. 괜찮아. 그냥 좀 심심할 뿐이야. 심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언니, 댄스 카페라고 들어봤어요. 댄스 카페. 생소한 단어였다. 서연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춤도 추고 음악도 듣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나이 또래분들이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미영의 눈이 반짝였다. 뭔가 좋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았다. 나도 처음엔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무슨 춤이냐 싶어서. 하지만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음악도 옛날 노래들이라 정겨웠고 사람들도 다 좋으시고. 글쎄, 나는. 언니, 저도 남편 잃고 나서 정말 우울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슬픈 생각만 들고. 그런데 댄스 카페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미영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한 번만 가봐요. 정말 한 번만.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되잖아요. 서연은 망설였다. 68살에 무슨 댄스 카페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궁금하기도 했다. 그리고 미영의 밝아진 표정을 보니 정말 좋은 곳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무슨 소리예요? 거기 가시는 분들 다 우리 또래예요. 오히려 언니 같은 분이 가시면 인기 많을 거예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다. 언니 아직 충분히 아름다우시고 젊으세요. 그냥 집에만 있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봤다. 남편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검정색과 회색 옷들만 가득했다. 그런데 맨 안쪽에 남색 원피스가 보였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결혼기념일에 입었던 옷이었다. 조심스럽게 꺼내서 거울에 대고 맞춰봤다. 5년 동안 입지 않았는데도 아직 잘 맞았다. 거울 속 내 모습이 조금 낯설었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그 다음엔 화장대로 갔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인 화장품들을 발견했다. 립스틱,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모두 5년 전에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것들이었다. 립스틱 뚜껑을 열어봤다. 아직 쓸만했다. 거울을 보며 조심스럽게 입술에 발라봤다. 순간 거울 속 내 모습이 확 달라 보였다. 얼굴이 환해 보였다. 어머, 나도 아직.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가 서서히 깨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남편 꿈을 꾸지 않고 잠들었다. 대신 뭔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토요일 저녁 7시, 미영과 함께 황금 댄스 카페 앞에 섰을 때 서연의 심장은 마치 20대 처녀처럼 쿵쾅쿵쾅거리고 있었다. 네온 사인이 가을밤을 화려하게 밝히고 있었고 입구에서부터 경쾌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음악 들으러 온다고 생각해요. 미영이 서연의 팔을 다독이며 말했다. 하지만 서연의 손바닥에는 긴장한 탓인지 땀이 촉촉이 맺혀 있었다. 이런 곳에 와본 게 언제였을까? 중얼거리며 입구를 바라봤다. 사실 젊을 때도 이런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다. 남편이 그런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 화려한 조명이 무지개처럼 춤추고 있었고 천장에 달린 미러볼이 돌면서 온 공간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고 있었다. 벽면에는 큰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공간 전체를 진동시키고 있었다. 이자의 동백아가씨, 남진의 가슴 아픈 사랑, 패티김의 사랑의 미로. 모두 서연이 젊은 시절에 즐겨 들었던 노래들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음악에 몸을 맡기며 춤을 추고 있었는데 모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여자들은 화려하게 차려 입었고
남자들도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모두가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괜찮죠? 미영이 서연의 반응을 살피며 물었다. 정말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음란하거나 시끄럽지 않고 그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미영이 서연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구석에 있는 테이블로 안내받아 앉았다. 미영이 오렌지 주스 2잔을 주문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을 관찰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60대 남자와 탱고를 추고 있었다. 둘 다 춤을 정말 잘 췄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소녀처럼 밝은 미소가 떠 있었고, 남자도 마치 젊은 청년이 된 것처럼 생기가 넘쳤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여자 몇 명이 모여 앉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마치 고등학교 동창회에 온 것처럼 즐거워하고 있었다. 저기 보세요. 저분들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미영이 가리키는 곳을 봤다. 한 커플이 느린 음악에 맞춰 조용히 춤을 추고 있었는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다정했다.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서연이 중얼거렸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왔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남자였다. 회색 양복이 잘 어울렸고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다.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벨벳처럼 부드러웠다. 서연의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다. 저는 한태준입니다. 여기서 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윤서연입니다. 서연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얼굴이 살짝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처음 오셨나요? 서연 씨 같은 분은 한 번 보면 기억에 남는데 오늘이 처음인 것 같네요.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말투였다. 서연은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기분이 좋았다. 언제 마지막으로 남자에게 이런 말을 들어봤을까? 네, 친구가 데려왔어요. 미영 씨가 좋은 친구를 데려오셨네요. 태준이 미영에게도 인사했다. 미영은 빙긋 웃으며 눈짓을 보냈다. 그때 이문세의 광화문연가가 흘러나왔다. 애절하고 아름다운 멜로디였다. 무대에 있던 몇몇 커플들이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했다. 혹시 춤 한 곡 추시겠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눈빛이 진심 어린 것 같았다. 서연은 순간 당황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갔다. 이 나이에 무슨 춤을, 사람들이 쳐다보면 어떡하지? 춤을 못 추는데. 저는 춤을 정말 못 춰요. 남편하고도 몇 번 안 춰봤는데. 괜찮습니다. 음악에 몸을 맡기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리드해드릴게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다. 그래도. 서연 언니, 한번 해봐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미영이 등을 살짝 떠밀며 말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언제 마지막으로 남자의 손을 잡아봤을까? 남편이 병원에서 내 손을 잡던 게 마지막이었나?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설렜다. 태준이 한 손으로는 서연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허리를 살며시 감쌌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5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태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왔다. 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자 온몸이 화끈해졌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태준이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연도 따라 움직였다. 처음엔 발이 꼬이고 어색했다. 하지만 태준의 리드가 워낙 자연스러워서 점점 편안해졌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태준이 격려해줬다. 서연은 점점 음악에 몸을 맡기기 시작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시선도, 나이에 대한 걱정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음악과 춤만 남았다. 태준의 품 안에서 서연은 자신이 다시 젊어지는 것 같은 착각을 했다. 서연 씨, 정말 우아하게 춤추시네요. 태준이 귓가에 속삭였다. 그 말에 서연의 마음이 꽃잎처럼 퍼져나갔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칭찬을 들어봤을까? 그런가요? 정말 서툴러서. 전혀요. 타고나신 것 같은데요? 춤에 대한 감각이 정말 좋으세요. 한 곡이 끝났다. 다른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다. 모든 게 꿈결 같았거든. 고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기분을 느껴봐요. 저도요. 서연 씨와 춤추니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몰랐어요. 태준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미영이 눈을 반짝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어떠셨어요? 기분이 어때요? 정말 신기해요. 이런 기분이 들 줄 몰랐어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었다. 태준도 테이블에 앉았다.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평상시에 말이에요. 그냥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태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다. 저도 4년 전에 아내를 여의었어요.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죠. 그러셨구나.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특히 저녁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니까 위로가 돼요. 태준이 따뜻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서연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서연 씨는 가족이 있으세요? 딸이 하나 있는데 호주에 살고 있어요. 자주 연락하지는 못하고. 그럼 정말 혼자시겠네요? 저는 자식들이 결혼해서 따로 살아서 가끔 보긴 하지만 역시 외로워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되었다. 댄스 카페가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미영이 먼저 일어났다. 서연 언니, 이제 가요. 서연도 아쉬워하며 일어났다. 태준도 함께 일어나며 말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매주 토요일에 여기 와요.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다. 글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정말 즐거웠어요. 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댄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이 물었다. 어떠셨어요? 재미있었죠.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기분이 들 줄 몰랐어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 남자분도 괜찮으시던데요. 춤도 잘 추시고 매너도 좋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뭐예요?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이 드는 게 맞는 건지. 왜 안 맞아요? 언니도 아직 젊으시고 충분히 아름다우시잖아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다. 내 얼굴에 생기가 돌아 있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표정을 지었을까? 볼이 살짝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도 반짝이고 있었다. 나도 아직 여자구나.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68살이 되어서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태준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그 후 2달 동안 서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 마치 20대 처녀처럼 설렜고 댄스 카페에서 태준과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었다. 처음에는 댄스 카페에서만 만났지만 어느새 자연스럽게 그 밖에서도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서연은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20년 만에 미용실에 정기적으로 다니기 시작했다. 서연 언니, 요즘 정말 예뻐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미영이 부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런가요? 그냥 조금 관리하고 있어요. 서연은 수줍게 웃었다. 사실 자신도 놀라고 있었거든. 거울 속에서 만나는 자신이 날마다 달라지고 있었다.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꽃봉오리처럼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다. 립스틱을 바르고 옷을 골라 입고 향수까지 뿌리는 자신이 신기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신을 가꿨을까? 결혼 초기에도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수요일 오후, 태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졌다. 서연 씨.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한강에서 드라이브 어떠세요? 석양이 정말 아름다울 것 같거든요. 드라이브요. 서연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다. 데이트 신청이었거든. 네, 한강공원에 정말 예쁜 곳이 있어요. 서연 씨와 함께 보고 싶어서요. 좋아요. 대답하고 나서 서연은 급히 옷장으로 달려갔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 결국 연보라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를 선택했다. 거울을 보니 68년을 살아온 여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기가 넘쳤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다.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립스틱까지. 마지막으로 남편이 좋아했던 향수를 살짝 뿌렸다. 오후 3시, 태준이 아파트 앞으로 데리러 왔다. 깔끔한 흰색 승용차였다. 차문을 정중하게 열어주며 말했다. 서연 씨, 오늘 정말 햇살처럼 빛나 보이세요. 그 한마디에 서연의 하루가 환해졌다.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고마워요. 태준 씨도 멋있어요. 정말 그랬다. 태준은 회색 캐주얼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50대 남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였다. 차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태준이 운전하는 모습을 힐끗힐끗 보니 손이 정말 크고 남자다웠다. 서연 씨, 혹시 참얼미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한강까지는 30분 정도 걸려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석양이 강물 위에서 황금빛 비늘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서연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우와, 정말 예뻐요.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가끔 혼자 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복잡할 때 여기 와서 강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태준이 서연의 팔을 살며시 잡으며 강변길로 안내했다. 그 손길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서연도 어색하지 않았다.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젊은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요즘 관심사까지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서연 씨.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젊음을 간직하고 계세요? 정말 68세라고는 믿기지 않아요. 아마도 마음가짐 때문이 아닐까요?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서연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20년은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정말이에요. 태준의 눈빛이 진심 어린 것 같았다.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벤치에 앉았을 때 가을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서연이 살짝 몸을 떨자 태준이 재빨리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살며시 걸쳐줬다. 추우시죠? 그 순간 따뜻함이란 재킷에서 나는 태준의 체온과 향기가 서연을 감쌌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에 봄이 찾아온 것 같았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서연 씨가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죠. 태준이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다. 거칠 듯하면서도 따뜻한 손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태준에게 들릴까봐 걱정했다. 서연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제 또래의 여성들은 대부분 너무 계산적이고 차가워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돈 이야기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자식 자랑밖에 할 줄 모르거나. 하지만 서연 씨는 정말 다르세요. 어떻게요? 순수하고 따뜻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하세요. 서연 씨와 함께 있으면 모든 걱정과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져요. 태준의 고백에 서연의 마음이 꽃잎처럼 퍼져나갔다. 저도 태준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해요.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오랜만이에요. 석양이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태준이 서연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부드럽게. 이런 기분이 이 나이에 느껴도 되는 걸까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연하죠. 사람의 마음에 나이가 어디 있나요? 사랑하는 마음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그 품이 너무 따뜻해서 서연은 눈물이 날 뻔했다. 5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
한참을 그렇게 안겨있다가 일어났다.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태준이 제안했다. 일주일 후, 태준이 서연을 특별한 곳으로 초대했다. 서연 씨, 정말 아름다운 레스토랑을 알고 있어요. 함께 가지 않을래요? 특별한 날이니까요. 특별한 날이요. 우리가 만난 지 2달이 되는 날이에요.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날이거든요.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태준이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테이블, 클래식 음악이 물처럼 흘러나오는 분위기였다. 서연은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서연 씨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분이에요. 아니, 이것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으셔야 해요. 태준이 의자를 빼주며 서연을 앉게 해줬다. 그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 와인 드실 수 있으세요? 조금은. 태준이 레드 와인을 주문했다. 웨이터가 와인을 따라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고급 레스토랑인 것 같았다. 건배해요. 우리의 아름다운 만남에. 와인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수정처럼 맑았다. 달콤한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온몸이 따뜻해졌다. 식사를 하면서 태준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다. 서연 씨, 사실 저에게는 작은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지 않은 조용하고 아늑한 카페. 서연 씨 같은 분들이 편안하게 차 한 잔 마시며 쉴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에요. 태준의 눈빛이 꿈으로 반짝였다. 정말 진심 어린 것 같았다. 정말 좋은 꿈이네요. 꼭 이루시길 바라요. 언젠가 서연 씨와 함께 그 꿈을 이루고 싶어요. 서연 씨가 계시면 그 카페가 정말 따뜻한 곳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니 모든 게 장미비드로 보였다. 레스토랑을 나와 밤거리를 걸을 때 태준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자고 했다. 팔짱을 끼고 걸으니 마치 젊은 연인이 된 것 같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서연 씨, 오늘 정말 꿈 같았어요. 저도요. 이런 행복이 제 나이에도 가능한 거였네요. 가로등 불빛 아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 행복했다. 그때 태준이 갑자기 멈춰섰다. 서연을 정면으로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 씨, 이런 말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서연 씨 손이 정말 아름다워요. 태준이 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그리고 손등에 살며시 입맞춤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68년 인생에서 이렇게 로맨틱한 순간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손을 가지신 분을 평생 처음 봐요. 태준의 목소리가 달콤했다. 서연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다. 집까지 바래다준 태준이 헤어지면서 말했다. 서연 씨,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약속해요. 네, 약속해요.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보니 완전히 새로운 여자가 서 있었다.
연애하는 여자의 얼굴이었다. 68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빛이 나고 있었다. 나도 아직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남편 사진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죄책감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다. 이렇게 아름다운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준 인생에 대한 감사함이,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너무 행복해요. 그날 밤 서연은 꿈속에서도 태준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봄이 찾아왔다. 서연과 태준이 만난 지 4달이 흘렀다. 이제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토요일에는 댄스카페에서, 수요일에는 데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서연의 삶은 완전히 색깔을 바꿔가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거울을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화장을 할지 고민하는 달콤한 시간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신을 가꾸는데 시간을 쓴 적이 언제였을까? 옷장 안에는 새로 산 옷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었다. 연분홍 블라우스, 하늘색 원피스, 베이지색 카디건. 모두 태준을 만날 때 입으려고 산 것들이었다. 색깔도 예전과는 달랐다. 검정색과 회색 일색이던 옷장에 화사한 색깔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화장대 위에도 변화가 있었다. 먼지만 쌓여있던 화장품들이 제자리를 찾았고 새로 산 립스틱과 아이섀도우까지 추가되었다. 심지어 서연은 20년 만에 네일샵에 가서 매니큐어까지 받았다. 언니,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아요. 미영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런가요? 네, 정말이에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경쾌해지고 심지어 목소리까지 밝아졌어요. 서연은 수줍게 웃었다. 자신도 그걸 느끼고 있었거든. 거울을 볼 때마다 놀라곤 했다. 정말 다른 사람 같았다. 어느 목요일 오후, 태준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다. 벚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연 씨, 정말 죄송한 부탁이 있는데. 평소와 달리 태준의 표정이 어두웠다. 뭔가 고민스러워 보였다. 무슨 일이에요?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카페 창업 준비금이 필요해요. 태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500만 원 정도요. 정말 미안한 부탁인데 잠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의 차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다. 50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 남편이 남겨준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는 일이었다. 500만 원이라. 정말 죄송해요. 한 달, 아니 3주 안에 꼭 갚을게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할 수 없는 부탁이에요. 태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 씨라서. 서연 씨를 믿기 때문에 용기 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태준의 눈빛이 간절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절박한 표정이었다. 서연은 마음이 복잡했다.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으니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태준의 간절한 모습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왜 갑자기 돈이 필요하신 거예요? 카페 임대료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로워서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른 곳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3주 안에 갚을 수 있으세요? 물론이에요. 춤 교습비며 개인 레슨비로 한 달에 꽤 벌어요. 그냥 당장 현금이 부족할 뿐이에요. 태준이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서연 씨가 아니었다면 이런 부탁 절대 못했을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은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태준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약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꿈을 이루는데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도 느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태준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리고 서연을 꽉 안아줬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원 한복판이었지만 태준은 신경 쓰지 않고 서연을 안아줬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정말 고마워요. 그 품에서 서연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의 꿈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도 생겼고, 태준 씨가 정말 어려우시다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우리 사이 아니에요. 사흘 후 서연은 은행에 갔다. 통장을 보니 남편이 남겨준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1억 5천만 원, 남편이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었다. 500만 원 정도는 그리고 3주 후면 다시 돌려받으니까. 서연은 자신을 달래며 500만 원을 인출했다. 돈다발을 받아들고 있으니 손이 떨렸다. 태준과 만나서 돈을 건넸다.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태준이 감격한 듯 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태준 씨 꿈을 이루는데 제가 도움이 된다니 오히려 제가 기뻐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서연 씨가 아니었다면?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모습을 보니 서연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저녁, 태준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서연 씨, 오늘 밤 특별한 곳에 가지 않을래요?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태준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어떤 곳이요? 호수가 보이는 조용한 펜션을 예약해놨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태준의 목소리가 벨벳처럼 부드러웠다. 서연은 그 제안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게 서연 씨, 오늘이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신 것도 그렇고 서연 씨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서연은 한참을 망설였다. 68살에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거든. 하지만 태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있으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자신도 태준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다. 알겠어요. 펜션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호수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조용하고 한적했다. 방 안에는 붉은 장미 꽃다발과 은은한 촛불이 준비되어 있었다. 서연 씨를 위해 준비했어요. 태준이 샴페인을 따라주며 말했다. 거품이 올라오는 샴페인 잔이 촛불에 반짝였다. 이렇게까지 준비하시다니 정말 과분해요. 과분하다니요. 서연 씨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부족한 분이에요. 창밖으로 달빛이 호수에 비치고 있었다. 마치 은가루를 뿌린 것처럼 아름다웠다.
서연은 이런 로맨틱한 분위기를 처음 경험해봤다. 서연 씨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꿈 같아요. 정말이에요. 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태준 씨, 이 나이에 이런 순간이 올 줄이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샴페인 때문인지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다. 서연 씨는 정말 아름다우세요. 나이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아름다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태준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저와 함께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내주실래요? 태준이 속삭이듯 말했다. 서연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서연의 얼굴에 손을 대고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다. 서연의 온몸이 꽃잎처럼 떨렸다. 68년 인생에서 이렇게 로맨틱한 순간은 정말 처음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연인이 되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서연의 은발이 달빛에 반짝였다. 태준은 서연을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대했다. 서연 씨, 당신이 있어서 제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요. 태준의 품에 안겨 있으니 모든 것이 꿈결 같았다. 이런 행복이 내 나이에도 가능한 거였구나. 이 사람과라면 어떤 꿈이든 함께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은 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행복을 만끽했다. 아침이 되었다. 태준이 직접 끓인 커피를 가져다 줬다. 창밖으로 보이는 호수가 아침 햇살에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꿈만 같아요.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우리의 아름다운 현실이에요. 태준이 서연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다. 서연 씨, 어젯밤 정말 행복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이제부터 우리 더 가까운 사이가 된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서연은 수줍게 웃었다. 68살에 이런 수줍음을 느낄 줄 몰랐다. 펜션에서 돌아오는 길, 태준이 말했다. 서연 씨, 이제 우리 정말 특별한 사이가 됐네요. 카페도 곧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네. 서연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여자가 서 있었다. 사랑하는 여자의 얼굴이었다. 얼굴에 생기가 넘쳤고 눈빛도 반짝이고 있었다. 남편 사진을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너무 행복해요. 이해해 주실 거죠? 그 후로 서연과 태준은 더욱 가까워졌다. 매주 토요일 밤을 함께 보내는 사이가 되었다. 그로부터 2달이 더 흘렀다. 서연과 태준은 이제 매주 토요일 밤을 함께 보내는 사이가 되었다. 서연은 완전히 새로운 여자가 되어 있었다. 란제리를 고르고 정기적으로 미용실을 다니고 심지어 다이어트까지 시작했다. 언니,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미영이 부러운 듯 말했다. 그런가요? 네, 정말이에요. 걸음걸이부터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달라지고 심지어 말투까지 밝아졌어요. 서연은 수줍게 웃었다. 자신도 그걸 느끼고 있었거든. 거울을 볼 때마다 놀라곤 했다. 68살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생기가 넘쳤다. 특히 란제리를 고를 때는 자신도 놀랐다. 20년 넘게 실용적인 속옷만 입어왔는데 이제는 예쁜 속옷을 고르는 재미를 알게 되었다. 레이스가 달린 것, 색깔이 화사한 것, 태준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속옷을 입었다. 미용실에서도 단골이 되었다. 2주에 한 번씩 가서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고 심지어 네일 케어까지 받았다. 미용사도 서연의 변화에 놀라곤 했다. 손님, 정말 많이 예뻐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조금 관리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도 시작했다. 태준이 서연 씨 몸매가 정말 좋다고 말한 후부터였다. 68살의 다이어트라니 자신도 웃겼지만 태준에게 더 예쁘게 보이고 싶었다. 매일 아침 30분씩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간단한 홈트레이닝을 했다. 식사량도 줄이고 과자나 단 음식도 끊었다. 한 달 만에 5kg이나 빠졌다. 서연 씨, 정말 날씬해지셨네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태준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날들 중에 태준이 또 다른 부탁을 한 날이 있었다. 펜션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낸 후였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을 때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한 부탁이 또 있는데. 태준의 표정이 심각했다.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달랐다. 무슨 일이에요? 카페 임대 보증금으로 돈이 더 필요해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이전에 500만 원도 아직 갚지 못했는데 또 돈이 필요하다니. 얼마나요?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서연의 숨이 턱 막혔다. 이전에 500만 원과는 차원이 다른 금액이었다.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인데요. 서연이 당황하며 말했다. 저도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은행 대출 심사에서 떨어져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태준이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서연 씨가 아니면 누구에게 이런 부탁을 하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3천만 원은 우리가 함께 만들잖아요. 서연 씨와 제가 함께 운영할 그 꿈의 카페 말이에요. 태준의 눈빛이 간절했다. 카페가 자리 잡으면 바로 갚을게요. 이전 500만 원과 함께 모두 다 갚을게요. 서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3천만 원은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다. 그 돈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이었다. 하지만 관계를 나눈 후라서 더욱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태준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다. 정말 확실하게 갚을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카페가 성공하면 월 수입이 상당할 거예요. 요즘 카페 사업이 잘 되잖아요. 언제까지 갚을 수 있어요? 6개월, 아니 4개월 안에는 꼭 갚을게요.
태준이 서연을 꽉 안으며 말했다. 서연 씨, 제발. 당신이 아니면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 품에서 서연은 자신이 이 사람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함께 카페를 운영한다는 꿈도 매력적이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평생 보답할게요. 태준이 감격해하며 서연에게 키스했다. 그 키스가 너무 달콤해서 서연은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서연은 은행에 갔다. 정기예금을 해지해야 했다. 은행 직원이 물었다. 정기예금을 해지하시면 이자를 못 받으시는데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혹시 급한 일이 있으신가요? 대출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인데. 아니에요. 그냥 해지해 주세요.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태준과의 미래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다. 태준과 만나서 돈을 건넸다.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정말 우리 카페를 열 수 있어요. 태준이 돈다발을 받으며 감격해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니까 걱정 없어요. 꼭 성공시켜요. 물론이죠. 서연 씨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날 밤도 펜션에서 보냈다. 달빛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다. 서연 씨 덕분에 제 꿈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태준의 품에 안겨 있으니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행복할 것 같았다. 우리 카페 이름은 뭘로 할까요? 글쎄요. 서연 카페는 어때요? 너무 좋아요. 서연 씨의 이름을 걸고 하는 카페라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서연은 정말 행복했다. 3,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했지만 그만큼 큰 꿈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서연은 몰랐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한 함정이라는 걸 말이다. 한 달이 지났다. 태준은 카페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장소나 오픈 날짜는 계속 미뤄졌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인테리어 공사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그러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서연은 태준을 믿고 기다렸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의 꿈이 산산조각 날 그날이 말이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토요일 오후였다.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댄스카페에 도착했다. 태준과 만나기 전에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려고 했거든. 댄스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무대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거든. 태준이었다. 하지만 태준 옆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화려하게 차려 입은 여자였다. 진주 목걸이에 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태준이 그 여자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었다. 정말 우아하게 춤추시네요. 서연에게 했던 그 똑같은 말이었다.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몸짓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만날 줄 몰랐어요. 춤에 대한 감각이 정말 좋으시네요.
모든 말이 서연에게 했던 것과 똑같았다. 심지어 손을 잡는 방법까지, 허리에 손을 올리는 위치까지 똑같았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야 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계속 커져갔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태준 주변을 관찰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태준이 또 다른 여자들과도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던 거다. 모두 6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다. 그리고 모든 여자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서연은 화장실로 뛰어갔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아니야, 아닐 거야. 태준 씨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동안 느꼈던 작은 의심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태준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던 것, 카페 위치나 구체적인 계획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것, 항상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했던 것, 화장실을 나와서 조심스럽게 태준을 지켜봤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태준이 댄스카페 구석에서 한 남자와 대화하고 있었던 거다. 그 남자는 40대 정도로 보였는데 뭔가 수상해 보였다. 서연은 가까이 가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태준아, 그 할머니 돈 얼마나 더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아직 2천만 원 정도 더 있을 거야. 통장 잔고를 슬쩍 봤는데 꽤 많더라. 역시 보험금 타먹은 할머니들이 최고야. 돈도 많고 외롭기까지 하니까. 이번엔 아파트 담보 대출 얘기해볼까? 카페 확장한다고 하면서.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조심해. 요즘 경찰들이 우리 같은 놈들 단속한다고 난리더라. 걱정 마. 그 할머니는 완전히 넘어갔어. 나한테 푹 빠져서 뭐든지 할 거야. 두 남자가 킬킬거리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서연의 귓가에서 맴돌았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뻔했다.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 달콤한 말들, 로맨틱한 밤들, 함께 꾸던 꿈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던 거다. 그 할머니 돈 뜯어내기, 완전히 넘어갔어. 그런 말들이 서연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서연은 화장실로 다시 뛰어갔다. 변기에 얼굴을 묻고 구토했다.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6개월간의 모든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 모든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칼로 베는 것처럼 아팠다. 첫 만남, 첫 춤, 첫 데이트, 첫 키스. 그리고 펜션에서의 그 밤들. 모든 것이 연기였던 거다. 계획된 연기였던 거다. 거울을 보니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68살의 외로운 할머니가 젊은 남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였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분노보다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다. 3,500만 원, 남편이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자신의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거였다. 더 충격적인 건 자신의 몸까지 내줬다는 거였다.
68살의 늙은 몸을 젊은 남자에게 내준 거였다. 그것도 사기꾼에게. 서연은 한참을 화장실에서 울었다. 6개월간 쌓였던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와서 다시 태준을 봤다. 이제는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 다정했던 미소도, 따뜻했던 눈빛도, 모든 것이 가짜였던 거다. 태준이 서연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평소와 똑같은 밝은 미소였다. 서연 씨,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기다렸는데. 그 태연한 모습에 서연은 더욱 화가 났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태준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밖에서 얘기해요. 댄스카페 밖으로 나와서 서연이 말했다. 태준 씨. 저 말고 다른 여자들도 만나고 있죠? 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끝까지 거짓말 하시겠어요? 다 봤어요. 아까 안에서 다른 여자와 춤추는 것도, 그 남자와 나누는 대화도. 태준의 얼굴에서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 뜯어내는 얘기까지 다 들었어요. 그제서야 태준의 본성이 드러났다. 더 이상 다정한 표정이 아니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서연은 그 차가운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뭐라고요? 할머니가 뭘 어쩔 건데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태준의 목소리가 협박적으로 변했다. 그럼 할머니가 젊은 남자랑 펜션에서 잤다는 것도 다 알려지는데 괜찮으세요? 서연은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굴복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서연이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 앱이 실행되고 있었다. 방금 내가 한 말 다 녹음됐어. 협박한 것도 포함해서.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연 씨, 잠깐.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경찰서에 갈 거야. 서연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다리가 떨렸지만 꿋꿋하게 걸었다. 뒤에서 태준이 뭔가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힘들게 모은 돈을, 그 소중한 돈을. 눈물이 끝없이 흘렀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몰려왔다. 6개월간의 행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다. 68살에 다시 느꼈던 설렘, 여자로서의 자신감, 사랑받는다는 기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날 밤을 새우며 서연은 많은 생각을 했다. 분노도 했고 자책도 했다. 하지만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경찰서에 갔다. 수사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녹음 파일과 은행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런 사기는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노년층을 타깃으로 한 로맨스 스캠이죠. 수사관이 말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과연 며칠 후 태준의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두 6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다. 그들도 서연과 비슷한 방식으로 속았던 거다. 첫 번째 피해자는 65세 김모 씨였다. 태준에게 2천만 원을 속았다고 했다. 저도 남편 잃고 혼자 살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다정하게 대해줘서. 두 번째 피해자는 62세 이모 씨였다. 1,500만 원을 잃었다고 했다. 카페 사업한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세 번째 피해자는 67세 박모 씨였다. 4천만 원을 속았다고 했다. 처음엔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모두 서연과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 거였다. 댄스카페에서 만나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관계를 맺은 후 큰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피해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 태준의 치밀한 계획이 드러났다. 그는 각자에게 다른 사업 이야기를 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카페, 어떤 사람에게는 펜션, 어떤 사람에게는 음식점. 모두 그럴듯한 사업 계획이었다. 정말 치밀한 놈이네요. 수사관이 혀를 찼다. 이런 사기꾼들은 보통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나눠서 하죠. 조사 결과 태준은 3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20여 명의 여성을 속여 총 4억 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태준은 결국 구속되었다. 사기죄와 협박죄로 기소되었다. 재판에서 태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내가 죽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댄스카페 춤선생도 가짜였다.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외로움을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검사가 말했다. 태준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하지만 돈을 모두 돌려받기는 어려웠다. 태준이 이미 대부분의 돈을 써버렸거든. 서연은 3,5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했다. 정말 어이없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래도 그놈이 감옥에 간 건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어요. 서연도 많은 것을 배웠다. 무엇보다 자신을 너무 쉽게 믿어버렸다는 것을 반성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 6개월 느꼈던 행복이 비록 가짜였지만 그래도 자신이 아직 여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비록 속았지만 나도 아직 매력이 있구나. 물론 큰 상처였다. 돈도 잃고 자존심도 상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미영이 위로해줬다. 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런 놈이 나쁜 거지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고마워, 미영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래도 언니가 예뻐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미영의 말이 맞았다. 서연은 그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달라졌다. 옷차림도, 화장도, 몸매도. 무엇보다 자신감도 많이 늘었다. 이제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세요. 언니 같은 분이면 얼마든지 좋은 분 만날 수 있어요.
미영의 격려에 서연은 조금씩 용기를 얻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서연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쉽게 속지 않는 현명한 여자가 되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잃고 싶지는 않았다.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갔다. 다시 댄스 카페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순전히 춤과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였다. 그곳에서 정연수를 만났다. 아내를 6년 전에 먼저 보낸 따뜻한 성격의 남자였다. 현수는 태준과는 완전히 달랐다. 첫 만남부터 달랐다. 현수는 화려한 말솜씨도 없었고 로맨틱한 제스처도 없었다. 그냥 조용하고 진솔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연수입니다. 윤서연입니다. 춤 한 곡 추시겠어요? 간단한 인사였다. 하지만 그 간단함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 춤을 출 때도 달랐다. 현수는 과도하게 친밀하게 굴지 않았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정중하게 춤을 췄다. 춤 잘 추시네요. 고맙습니다. 자주 오세요. 가끔 와요. 현수 씨는요? 저도 가끔 와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서요. 솔직하고 담백한 대화였다. 달콤한 말도 없었고 과장된 칭찬도 없었다. 몇 번 만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다. 하지만 현수는 서두르지 않았다. 서연의 상처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서연 씨, 혹시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어느 날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표정이 가끔 슬퍼 보여서요. 서연은 현수의 세심함에 놀랐다. 태주는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괜찮으시면 언제든 이야기해 주세요. 들어드릴게요. 현수는 자세한 걸 묻지 않았다. 그냥 서연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서연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사실 사기를 당했어요.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던데. 현수는 놀라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들어줬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 돈도 잃고 마음도 다쳤어요.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사람의 외로움을 이용해서. 현수의 위로가 진심 어린 것 같았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겠어요. 당연하죠. 저도 그 입장이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현수는 서연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냥 서연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몇 달이 더 지나고 나서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 씨. 전 돈 많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다.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식들에게 도움도 받고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혹시 저를 오해하실까 봐서요. 저는 서연 씨에게 돈을 요구할 일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현수의 솔직함에 서연은 감동했다. 하지만 진심만큼은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진짜 마음이요. 고마워요. 현수 씨. 저도 아내를 잃고 6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외로움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현수와의 사랑은 소박했지만 진실했다.
비싼 레스토랑 대신 공원에서 김밥을 나눠 먹었다. 펜션 대신 벤치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했다. 서연 씨,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다시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현수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다. 키스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했다. 그것도 서연이 허락한 후의 말이다. 서연 씨, 사랑해요. 현수의 고백은 태준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저도 사랑해요. 현수 씨, 어느 날 길에서 태준을 우연히 만났다. 출소한 후였다. 완전히 초라해진 모습이었다. 서연 씨,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서연 씨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태준이 현수를 보며 말했다. 정말 후회해요. 서연 씨 같은 분을 그렇게 대했다니? 서연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다. 이제는 정말 착하게 사세요. 네,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현수와 함께 댄스 카페에서 춤을 췄다. 이번에는 진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다. 서연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현수 씨, 댄스 카페의 미러볼이 반짝이는 아래에서 서연은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화려하지 않아도, 비싸지 않아도, 나이가 들어도 가능하다는 것을. 68살에 찾은 진짜 사랑. 한 번 속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찾은 진정한 사랑이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지혜롭게 사랑해야 한다. 서연의 인생 2막이 이제 진짜로 시작되고 있었다. 더 현명하고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진실하게. 현수와 함께 걷는 길은 비록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었다. 화려한 거짓보다 소박한 진실이 훨씬 값진 것이라는 걸 이제 알았다. 현수 씨, 고마워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서연 씨, 다시 사랑할 용기를 주셔서. 그렇게 서연의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었다.